말로 안 되는 세상을 준다. 가르치는 토크쇼. 세상으로 그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패션 영웅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피크 감성 까칠한 토크쇼 까톡. 네, 오늘 시간은 또 지난주부터 해갖고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들을 받아갖고 그걸 또 이제 저희 생각으로 좀 카운셀링을 해주는 이제 시간으로 해봤는데 좀 반응들이 괜찮았던 건가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직은 사연이 이게 많이 모이진 않아갖고 많이 못했는데 20대 히키코모리 사연 잘. 아, 예, 그 친구의 하여간 카운셀링은 제가 저희가 하룻밤에 그냥 먹혀. 굉장히 좀 우리는 네거티브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까칠하게.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는 좀 이게 카운셀링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세상을 잘 봤으면 좋겠고요. 요번 주에도 젊은 친구한테 온 사연도 있고요. 일단은 먼저 주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젊은 친구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래요. 40대 주부인데 지금 맘카페 회원으로도 활동을 좀 잘 없는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제 소장 방송을 들으면서 맘카페 활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맘카페가 난리도 아닌데 상황이래요. 근데 이제 같은 패턴으로 선동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카페에서 이제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다는데 8.15 이제 집회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뭐 극우 태극기, 뭐 태극기 세력, 뭐 정강훈, 뭐 그걸 약간 신천지랑 이제 동급으로 해갖고 계속 이제 특정 종교도 막 비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자기는 이제 기독교는 아니래요. 기독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해도 너무 해서 너무 약간 광신도처럼 이제 모르니까 그 어떤 주범으로 지금 몰고 있잖아요. 코로나의 주범으로. 그래서 이제 반박하는 이제 기사를 좀 올렸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무섭잖아요. 떼거지로 또 몰려가고 좌표 찍히면 그냥 떼거지로 와갖고 기사를 포화서 옮겼.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인신 공격도 하고 자기도 이제 조롱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문도 모르고 맘카페에서 강퇴를 당했대요. 강퇴까지 당했. 근데 이제 웃긴 게 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특정 제가 보기에는 정파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조롱한 사람들은 반대로 한 명도 강퇴를 안 시킨 거예요. 근데 카페 장을 알아보니까 충격적인 게 자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인데 지금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대요. 복수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가서 한번 난리를 피우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사연이 왔어요. 자, 내가 볼 때 맘카페 끊어야 돼요. 이게 고름이 살 안 된다. 사람 아닌 것들은 그거를 하고 싸우면 정력 낭비예요. 그래서 그것들하고는 빨리 끊고 나와. 솔직히 맘카페는 난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뉴핑이나 열심히 들으면서요. 우리가 서민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데 그 정렬을 꼭 해서요. 그럼 당신의 인생이 편안해질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거기서 싸워가지고 뭐 이기겠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대깨우는 대가리가 깨져도 사람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맘카페 제가 남자지만 맘카페에 사실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로 해가. 저희 남자는 안 남자라고는 아니요. 남자라고 해도 받아줄 그래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거였냐면 우파들이 하는 맘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강퇴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다르면 무조건 강퇴. 이제 보수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득권 편들고 모든 걸 뭐 자유시장 경제하면서 대기업 옹호하고 자본가들을 옹호하는 형태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했더니 저보고 위장 우파라고 넌 나가 하고 강퇴를 당했어요. 제가 그 글도 다 있어요. 그까 그게 똑같아. 맞아요. 백개문이나 숙골 보수나 똑같아.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몰랐어요. 여기는 그래도 우파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금기시되는 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글을 쓰면 바로 강퇴했거든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이재명 걔도 똑같아요.
네, 아,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네. 그래도 이제 그때 한때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커뮤니티 비슷한 데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거기도 약간 다른 소리 내면 사람 모이는 데는 다 똑같은 거 네, 그러니까 예, 다 용납. 똑같습니다. 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맘카페 하는 거 솔직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가서 거기 뭐 그 주인장 또 카페장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거 우습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는 안 하시는 그 게 들앉아 있으면 그것이 세계의 전부처럼 보이지만 그걸 예. 우물 개구리가 우물 안에 쳐다보는 하늘은 네, 그게 세상의 전부야. 우물 네. 밖으로 나오면 네, 그거는 정말 좁은 거. 맞아요. 그리고 뭐 맘카페에서 도는 정보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고요. 특별한 게 딱히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근데 맘카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그 스포 15조의 맘카페 해체. 진짜 그거는 맘카페. 진짜 급진적인 거예요. 막 급진적. 사회 똥버섯이다.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그 인간의 속성이 그 약간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고 있으면 애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특히 교육이 워낙 요즘에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냥 아이고 그 맘카페에서 하는 교육이요 대한민국의 썩은 예? 그 맞습니다. 뭐 대치동, 강아지 아니고 대치동. 이런 것을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맞습니다. 고독한 표범을 살아요. 그래서 이 맘카페 유혹을 느낄 때마다 조용필의 길리만자로의 표범을 듣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굳이 뭐 그런데 가입 안 해도 네. 진짜 사는데 뭐 아무런 이 지장.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네. 뭐 전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빨리 탈퇴하셔서 이미 뭐 강퇴 당했으니까 예. 오히려 더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또 그렇다고 또 김부선님처럼 가서 이제 한번 머리를 떠들 수 무선 팀 그걸 하려면 전투력이 있어요. 전투력이. 근데 그런 데다 쓸데기 없이 전투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그러기를 바랐는데 저. 그러면 재밌지. 조용필의 이게 네. 길리만자로의 표범을 보면 예. 이 뭐야 이게 저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야. 그 사람이 고독을 좀 즐겨야 예. 사람이 됩니다. 작사가 예. 기가 막히네요. 맞습니다. 진짜. 네, 진짜. 지미가 뭐 양인자 자사. 그러니까 뭐 아. 고독이라는 건 인간의 숙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네. 굳이 억지로 피하는 게 절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즐기면 됩니다. 네. 내가 봐요 완전히 만렙 고독자잖아요. 네. 진짜 그 마이웨이 거기다가 한 길만 걷는. 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 갖고 문제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부동산 관련해서 사연들이 오는 거 보니까 요번에 이제 일단은 제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세 계약 만료일 지금 2달 전이래요. 근데 이제 전세금 5% 이상을 인상을 지금 집주인 분께서 요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집주인 말을 듣고 여기 머물러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전세를 살고 계신데 올해 10월이 그 계약 만기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세 연장 계약서를 새로 해야 되는데 주인이 전세 말고 아예 집을 사는 것이 어떠냐고 이제 연락이 왔나 봐요. 근데 집이 요즘에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한 3억 정도 올라서 이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집주인이 갭 투자자들한테 이제 팔려면 뭐 전세금 5% 이상 5천만 원 정도를 올려서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때 이 사연을 보내시는 분이 약간의 말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안 된다고 그냥 말씀을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그냥 주인이 5% 이상 올려서 계약하자고 했을 때 그걸 아니란 걸 알면서도 또 이사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주인의 그냥 그 입장을 이해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냥 이사 안 가고 좀만 올려주면 그냥 이사 안 가고 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집주인이 내가 한 의견에 동의를 했다고 암묵적으로 이제 묵시적 동의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여러 곳에서 알고 보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부동산 법이. 그래서 5% 이상 안 올려줘도 된다고 한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집주인이랑 어떻게 보면 다시 쇼부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이제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그냥 나가라
지금 이렇게 네. 한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전 2년 동안은 집주인분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분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그동안 잘 살아왔고 위치도 좋아갖고 뭐 이렇게 교육이랑 이런 환경들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전세장을 빼갖고 다른 이제 수도권 바깥에 이제 집을 살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취득세도 오르고 뭐 세금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한다는 게 이제 교육 환경이 또 아이들한테 네, 바뀌면 좀 그렇죠.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사를 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주인이 소송하고 계속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물어봤거든요. 서로가 지금 동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 이제 5%잖아요. 네. 근데 저분이 5%보다 더 올려주겠다는 것처럼 주인이 주인의 이제 5% 이상. 네. 이상을 했는데 저분은 그때 예. 동의를 못했다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예. 이번에 그냥 정확한 좀 워딩이 올려도 있나요? 그 좀 올려도 그 말이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그때는 얘기가 안 됐지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보통은 네. 집주인은 5%뭐 이상 한 6, 7% 이렇게 생각하지 아. 않겠어요? 그 정도는 자기는 오케이라고 금액이 묵시적으로 달랐죠. 받아들였던 거죠. 그때 당시는 그때는 이제 법이 바뀌기 전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2천만 원 정도 이제 한으로 해갖고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리밋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5%로 제한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2년이 끝나면 2년까지는 보장이 돼요. 근데 주인이 이제 나가달라고 요구하려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이 네.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 네. 이렇게 직계 좀비 속이 들어와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딸이나 뭐. 이번 바뀐 법이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고 네. 기본적 2년이 있으면 추가 2년은 이게 본인이 세입자가 살겠다면 자동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수 네. 있는데 네. 이제 이 5% 안에서 갱신 때 임대료를 네. 올려줘야 올릴 된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네. 주인이 뭐 그렇다고 그 굉장히 5%를 벗어나서 했을 때 그거는 계약서의 위반 사항을 주인이 만드는 걸 거예요. 네. 보통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 5% 이상은 D로 계약한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오히려 세입자 쪽에서 안 쫓겨나려고 네. 뭐 7% 8% 올려주겠다 네. 해가지고 올려놓고 네. 이제 뭐 이중으로 계약서를 네. 쓴다든지 문제가 안 생기게 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분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그 애매모호하게 말을 한 또 부분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부분은 뭐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수치로. 해야 될 네, 필요가 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에서는 주인한테 5%를 올려주겠다. 2천만 원 내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주인이 분명히 통보를 했고 뭐 또 여차하면 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방어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수단이 없죠. 네. 수단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몇 달 전에 주인이 통보해야 된다는데 아마 주인이 그걸 어련히 계산해서 그렇죠. 통보했을 그렇겠죠. 겁니다. 네. 그 계속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꼭 유리한 부분만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럴 때는 주인한테 5% 선에서 합의가 되도록 네. 내 2천만 원 이렇게 꼬집하면 안 됩니다. 저럴 때는. 아. 그래서 5%를 올려주고 네. 주인하고 예. 적절하게 합의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긴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주인이 만약에 아기를 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살겠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기는 나가야 돼. 네. 그럼 나간 다음에 주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죠. 네, 그걸 갖다가 정부가 사는지 안 사는지 가서 검사를 해서 그걸 쫓아낸다라는 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네. 이 법 자체가 나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정권은 부동산 감시 기구를 만들어서 뭐 이런 거를 감시하겠다고 그러지만은 저게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아마 내년 봄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 싸움이 날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치르는 네. 그 부분도 네. 결국은 돈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정권이 마치 세입자 편을 드는 척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세입자가 약자다. 더 불리하게. 이 부동산 네. 임대차 법이 네. 있다더라도 네. 네. 주인이 악감정을 품으면 세입자가 그건 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법을 악용하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5%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상식일 거다 이래 봅니다. 소송까지 가면 더 주인이 힘들어요. 들어와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주인이 무조건 들어와서 살겠다고. 아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 지금 정확한 5% 금액이 나와 있나요? 그 금액은 전세 금액은 안 써 있는데 그건 아마 5%가 아닐 거예요. 네. 저기 2천만 4억? 원 이러고. 네, 맞죠. 예. 그러니까 5% 미만이겠죠. 이분이 말씀하는 네, 건 미만이겠죠. 서울에 사시는 분 같은데 네. 서울에 사시는 분이 그 2천만 원이 5%될 리는 없겠죠 전세가. 네, 네. 그거보다 더 될 겁니다. 나더 높을 테니까. 그러니까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전까지는 집주인분도 나쁜 분 같지는 않아 보여요. 보니까 원만하게 계속 전세 살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이거를 하여간 국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편달라고 네, 평가하고 더막 싸우게 그리고 지금 만드는 문제는 게. 뭔가 하면 전세 물량이 사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대부분 반전세로 가고 있어요. 보정부 월세라고. 네. 그 보정부 월세가 반전세거든요. 네. 옛날에 뭐 4억에 얼마 뭐 이러면 4억이었으면 뭐 2억에 월세 얼마. 네. 그래서 정부는 그 전환율을 뭐 지금 무슨 4%에서 뭐 2.5%로 낮춘다 하는데 그게 네. 약자가 자기 주장을 주인하고 맞춰서 관철시키면서 억지로 버티고 살기가 쉽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는 사라지고 전세 있다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세 물량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월세로 넘어가라고 뭐 그런 네, 말도 그래서 월세 했던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이건 다른 여담이지만 국토부 장관이 30대들 요즘에 비판을 했잖아요. 영끌에서 부동산에 사는 30대가 매우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약간 훈계질을 했는데 참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사고 싶죠 자기 집이. 예?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네. 특히 요즘에는 왜냐면 집 문화가 점점 갈수록 발달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코로나 사태도 지금 있고 웃기는 게 네. 부동산 매물을 보니까 25% 30%가 허위 매물이고 벌금 500만 원 매긴다니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높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중복 외국 매물이고 네. 또 실제로 지불하려니까 부동산 거래에 나온 가격보다 1억 2억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 말을 거의 다 믿기죠. 많으니까 그 전문가들도 그런 걸 띄워주고 맞죠. 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 막 폭등 막 이런 거 다 지금 서울에서는 어쨌든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뭐 빚을 내서 올려주더라도 네. 전세를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게 최상식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주인이 생각합니다. 법이 있다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악감정을 품으면 들어와서 살겠다고 갈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들어와서 사는가를 누가 감시하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아들 보내놓고 그 집에서 좀 자라고 몇 달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 쫓고 난 다음에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왜냐면 또 전세라고 하면 돈 더 프리미엄 주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인분이랑 좀 이렇게 원만하게 잘 좋은 금액으로 좀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또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 FM 답변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제 까칠한 특구이기 때문에 너무 좀 이제 직원 질서를 해야 되는데 젠틀한 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려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죠. 맞아요. 실적의 문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삼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 까똑 형님들 친구 추천으로 수엔스마일 TV를 강제로 보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고민하다고 훌륭한 삼촌이네. 올리라고 해서 진짜 한번 올려봅니다.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 이제 직딩인데요. 그거는 이제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 사기를 당했나 보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의류 매장에 겨우 취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일에 만족하면서 이제 잘 벌면서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친한 친구의 삼촌이 이제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갖고 마스크 공장으로 좀 사업을 할 건데 마스크가 엄청 팔리니까 같이 동업해보는 것이 어떠냐. 월 500을 이제 월급으로 주겠다 이렇게 뭐 제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스포츠 의류 매장에 다닌 것보다는 월급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제 불만이 없어갖고 솔깃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마스크 사업으로 500만을 버는 게 가능한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친구의 삼촌이랑 뭐 친하게 지냈나 봐요. 격 없이 지내갖고 의심 없이 그냥 승낙했고 열심히 자기가 이제 그 언어 번역 일을 하는가 봐요. 그 마스크 공장에서. 그래서 열심히 번역하면서 일을 했대. 근데 그 월급을 한 달이 지나고 반나절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삼촌이 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업주들이 좀만 기다려봐요. 잘 풀리면 줄게. 걱정하지 마. 나야. 나 믿어.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그게 항상 이제 그런 거는 막 이렇게 사기 해갖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닥칠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로 계속 이제 살아가면서 버텼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돈을 못 받아갖고 월세도 못 내게는 상황이 돼갖고 방을 빼게 됐고요. 졸지 거리에 나갔대요. 진짜 거리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삼촌은 끝내 연락이 없었대요. 근데 웃긴 게 또 사기꾼은 아닌가 봐요. 전화하면 받긴 받는데 그냥 기다려달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한대. 그래서 아마 마스크 사업이 잘 안 된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한편으로는 좀 잘 아는 분이니까 좀 이제 그 상황도 뭐 입장이 이해는 가나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진짜 요즘에 청년들이 어렵거든요. 다 힘들지만 근데 자기한테 그래도 사기를 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삼촌 조카가 자기 친구인데 그 조카도 이미 삼촌이랑 한판 싸웠나 봐요. 돈 때문에. 그래서 손절을 했대.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삼촌을 끝까지 믿고 손 잡고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건지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 뭐 받으려면 끝까지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여기서 뭐 빠진 이야기가 있어. 말을 하려면 다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자기가 삼촌한테 자기 돈을 뭘 좀 모아놓은 걸 얼마를 맡겼다 이런 말이 나와야 이 스토리가 말이 되잖아요. 동업을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애 하나를 그냥 일부려 먹으려고 동업을 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종업은 투자가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크도 같이 그 말이 없어요. 뭐 자본금을 같이 얼마 투자했다는 말은 없는데 그는 사기라고 이야기한 게 월급 못 받은 거를 사기라고 이야기를 했나? 그러니까 이제 악마의 유혹, 열정페이였는데 자기가 월급을 준다고 꼬셨다고 자기가 필요한 거는 이 친구가 그럼 돈은 안 낸 것 같고 외국어 대학을 나와서 언어 번역이 가능해서 거기서 이제 번역해 줬는데 뭘 500 주겠다고 했거든요. 자,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친구가 스포츠 의류 매장에 겨우 취업을 했다면 내가 볼 때 월급 페이가 얼마였을까요? 250도 안 됐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언어 능력 가지고 무슨 간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가 뭘 한다 해서 뭐 500으로 주겠다. 내가 볼 때 일본어 조금 하거나 뭐 이 정도일 텐데 맞죠? 그걸 갖고 500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 자체가 그건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현실 파악이 떨어지는 그래서 건가요? 굉장히 현실 파악 능력이 미안하지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안 냈다면 노동청에 빨리 체불 신고해서 그냥 밀린 월급 달라. 근데 이게 진짜 마스크 공장이라면 마스크가 역사의 최대 공황인데 그렇죠. 이 월급을 500만 원 못 준다? 아니면 차라리 조정하자 했겠지 월급이만. 니한테 500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거 500줄 형편은 못 된다. 300만 받아라든지. 일단은. 근데 이걸 아예 뭐 좀 기다리면서 안 준다. 이거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특히 이런 류의 말을 하는 인물은 절대 돈 안 줍니다. 대부분 약간 사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동업이라고 말한 부분을 자꾸 말하면 이게 뭔가 하면 나중에 채임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결코 동업은 동업에서 너의 지분이었지. 내가 너는 돈은 안 태웠지만 동업으로 생각했는데 못 준 거는 채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업이라는 말을 본인이 하면 이건 정말 어디 가면 빤 맞아요. 아무리 젊어도 공부를 해야지. 동업이라는 거는 당신의 돈과 당신의 땅을 부동산이든 뭐 동산이든 내에서 같이 했을 때가 동업이지. 그렇죠. 일을 뭐 조금 도와줬다고 그걸 동업이라고 그쪽에서 꼬신다고 썼는지 모르지만 그건 동업으로 법적으로는 간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
체불 사건이에요. 네. 임금 체불. 네, 열정페이. 네. 그런데 임금 체불은 상습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임금 체불을 안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보통 사람은요. 이 삼촌이 이제 남 임금을 못 떼먹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청에 가가지고 빨리 신고해서 동업이라고 하지 말고 임금 체불이다라고 해서 네. 신고해서 네. 노동청이 움직이는 게 낫다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몇 같아요. 달째 지금 체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세하게 쓰진 않았는데 한 뭐 두세 달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 오히려 진짜 축하드리고 싶어요. 네. 빨리 이런 걸 빨리 빨리 경험하는 알았으니까. 근데 그 절대- 사람 절대 500만 원이 그런 일로 500만 원을 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만은 사기꾼이 네. 진짜 나쁜 사기꾼 같으면 너 그래도 얼마 모아놨냐? 있는 돈까지 영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뭐 싹쓸해가지고. 네, 진짜 그래. 뭐 동업하자고 일 시켰다가 네. 우리 아주 많이 주기로 했다가 안 준다라면 사기꾼의 범죄. 맞죠? 그렇죠. 저, 화를 내야 돼요. 네. 좋은 아니, 나쁜 인간은 맞는데, 예, 예. 그러니까 빨리 경험했기 때문에 그나마 난 것이다. 근데 진짜 뭐 서가르침도 다 있겠지만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열정페이랑 그렇게 돈 안 주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사기꾼들 엄청 네, 많죠. 네. 그리고요. 네. 모든 구석에 보편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의심하세요. 네. 통상적인 네. 예. 그렇죠. 절대 공사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기 능력을 대입을 해봤을 때 네, 뭐 비정상적으로 많은 급여를 준다는 게 의심을 그러니까. 다 해봐야죠. 이거는 자기 능력 사기 대비. 아니면 네. 그냥 말 그대로 사기죠. 그러니까. 요즘 언어 능력이 제일 흔한데 네. 그렇잖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구글 번역기만 네, 돌려도 오늘- 잘 나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필요해서 그 뭐로 100을 준다? 이걸 쓴 분도요.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 자기 뺨을 한 대 때려야 돼요. 그래도 이제 젊은 친구가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그 수엔 스마일 TV를 봐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솔직히 고맙고. 그런데 확실히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좋은 사회 경험했다. 좋은 상황 경험했다.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어요. 사실 경험해봤고. 그리고요. 500 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250만 주라 하세요. 한 달. 네? 아마 그게- 뭐, 네? 그게 더 합리적. 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노동 대비 생산력을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500이라고 가서 노동청에 가서 이야기하면 노동청에도 좀 웃을지 몰라요. 노동청에서 거기서 피식 웃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동업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동업이면 이거 노동청이 올 일이 아니고요.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이럴 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송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이게 뭐 구두 계약인지 뭐 진짜 뭐 그 계약서가 있는 계약인지도 지금 뭐 모르는. 내가 볼 때 동업이면 이게 계약서 없을 근로 것 같아요. 계약서가 없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웬 스마일 TV가 이제 1만 명을 구독자 이제 1만 명을 넘었고요. 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에 방송을 보고 계신데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알림 감사하겠습니다.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여간 카톡 이번 주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